위태아 TV 진행자 김근양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입니다. 제가 콩고에 6주 반 있다가 지금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부스터샷으로 모데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이 괜찮고 상당히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기 위한 에피소드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 자원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어지는 식량 전쟁, 이번에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 풀린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 증권, 가상자산에 이동하여 가격을 부추겨서 상승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견이 2021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증빙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감도 좀 있으나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재 구리는 런던 LME 가격으로 9,700불을 톤당 통과했고요. 코발트는 64,900불, 곧 65,000불 통과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콩고에 가기 전 약 2달 전에는 52,000불, 그전 한 달 전에는 47,000불이었습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거의 30-40%가 올랐습니다. 이 예견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잡한 예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예견을 할 시점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은 정말 착잡한 예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국과 연관된, 또는 일본과 연관된, 중국과 연관된, 한국과 연관된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종적으로 내년 2022년에는 원자재 전쟁이 유지되면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무엇이냐? 무서운 얘기지만 식량으로 옮겨 붙을 겁니다. 식량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연히도 필연적으로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3월 언저리부터 움직일 것입니다. 식량 전쟁은 부동산, 증권, 원자재 가격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삶의 생존 여부와 관계되는 큰 일이죠. 다음 화면은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크리스토퍼 음보소라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열암댁에도 내년에 오는 식량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시라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외국의 일개 사업자가 그런 세계적 현상을 예견하고 국회의장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이 결례나 또는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식량 문제가 대두되어도 유럽, 미국, 한국, 일본 포함한 선진국은 문제가 덜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식량의 확보가 절실한 나라는 정권의 유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의견이 안 맞으면 좋겠으나 대비해서 나쁜 것은 아니니 진심으로 충원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농장 개발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다른 사진은 말라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입니다. 말라이는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식량 문제는 콩고 민주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위티아 DMCC 사장의 로한 브리또가 말라이 차케라 대통령을 만나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말라이의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을 잠시 보시면
인구는 약 2천만 명, 행정지역은 3개주 28개현, 종교는 크리스천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은 6대 대통령 라자루스 차케라가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차케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중점사항은 농업정책, 종자정책, 영양전략정책이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한국과의 수교는 1965년 3월 9일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그 한국 대통령 선거일과 동일한 3월 9일입니다. 상당히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이슈로는 리포럼 38개국 120개 대학에 참여해서 2021년 6월에 그 차케라 대통령이 어워드 아프리카 하이 에듀케이션 챔피언이라는 상을 수상받으셨습니다. 이때 차케라 대통령의 수상소감은 나는 아프리카 전역에 재능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그들이 꿈을 실현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농업교육 정책은 노멀 어그리컬처 폴리시에서 커머셜 어그리컬처 폴리시 상업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및 영양 안보 달성의 농업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말라위는 차케라 대통령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을 기울이셔서 콩고 민주공화국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양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던 것은 콩고 거버먼트에서 해야 될 일,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헥타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일이 되고 저희가 좋은 창고를 만들고 그거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으로 좋은 창고 만들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푸드와 캔, 쉽게 말해서 토마토나 버섯의 캔 공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한 헥타르에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평창과 환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대주고 나중에 생산을 한 다음에 다시 작은 이자와 함께 걷어들이는 우리 선조들의 정책에 기반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이 450헥타르에 대한 것에서 1헥타르씩 쪼개서 소작농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작농을 줄 때는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데 바로 이게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드로 주는 거 되겠습니다. 그 시드를 가지고 1헥타르에서 같이 가족끼리 해가지고 농업 생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이 되면은 그것을 저희한테 이자율은 약 5에서 7%. 콩고가 지금 현재 은행의 보통 이자율이 12에서 15%고 밖에서 진행되는 이자율은 약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을 약 5에서 7%만 해줘서 콩고에 있는 패밀리가 한 가족 보통 5인에서 7인인데 이 한 가족에 충분히 이 1헥타르를 가지고 농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당 보통 5에서 7명이 되기 때문에 이 약 450헥타르에는 약 2250명 정도의 인원이 새로운 뉴 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회나 콩고 정부가 너무너무 좋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같이 꼭 한국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각 그 워커의 잡도 얻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그 다음에 가격의 안정화, 그 다음에 GDP, GNP의 상승을 통해서 전체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코노미가 성장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원, 식량, 환경과 연계된 저희 위티아의 최고의 장점, WTI의 IT,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된 토크니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티아 TV의 김근영이었습니다.